반갑습니다. 어해용이라고 합니다. 일반인과 그다음에 환우분들을 위하여 암과 비타민 치료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강의 슬라이드는 약 200장 정도 됩니다. 내용은 암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와 암을 진단받았을 때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 치료 내용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것은 나무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슬라이드를 넣어봤습니다. 큰 제목은 암 그리고 비타민 치료입니다. 저는 어해용이라고 하고요. 암과 비타민 치료, 암의 대사 치료, 암의 통합의학적인 치료 약 10년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그동안 보고 배웠던 것들을 현 시점에서 가감없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흐르겠지만 보시기 편하게 중간중간 짧게 단위로 끊어서 아마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서론에서 생명이나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본론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암치료 개관이 무엇인지, 암치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론에 들어가서 암치료에 비타민 치료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투여 방법과 목적, 실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의사들 여러분들을 위한 실제 프로토콜, 무엇과 무엇을 어떻게 섞어서 어떤 주기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금기증과 적응증, 치료 사례, 그 다음에 Q&A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생명의 나무라는 제목의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과정이 생명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암은 또 무엇인지요? 보시는 것은 암 진단할 때 본 스캔, 뼈 스캔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로 엑스레이로 암을 보는 모습과 이 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순히 엑스레이 사진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심정이, 자세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생명이지만 심지어 암도 생명일 수 있다는, 이해하시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들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암 환자이고 본인이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 정도 경지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조금 너무 현학적일 수도 있고 뉴에이지적일 수도 있으나 개론이니까 암과 생명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생명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암은 그 구획된 공간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교란시키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대사가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 대표적으로 발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치료라는 것은 공간을 깨트리고 막은 것은 뚫거나 정리해 줘야 되고, 정보가 교란된 것은 올바른 정보를 주어야 되는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삐뚤어진 잘못된 우리와 맞지 않는 대사를 회복시키는 것이 치료의 근본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암을 진단받으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암, 좋은 음식, 무슨 암에 좋은 무엇 이렇게 하죠. 책자를 찾아보면 암, 기승전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차봐, 이거 한번 깔아봐 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 병원에 오신 어느 암 환자가 하루에 먹는 건강보조 식품을 찍어보신 사진입니다. 많지요? 허무맹랑해 보이나요? 갑자기 이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많이 먹은 것은 아닙니다. 5년, 7년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늘려가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많아진 것이죠.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정도 해야 암에 대한 뭔가 근본적인 바꿀 수 있는 세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영양학적인 치료가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안 먹던 영양제 매달, 갑자기 안 먹던 비타민 매달을 먹는다고 암이 바뀌거나 몸이 바뀌거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영양치료, 대사치료를 구체적으로 좀 분류해보면 영양치료를 먹는 게 있고 주사, 경구 이외에 비경구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그냥 보존적으로 하는 거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구로 보존적으로 하는 것은 이른바 서프리멘트입니다. 식이요법입니다. 그날 생활을 살기 위해서 데일리 라이프를 위해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먹는 결핍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수준이 이 정도가 될 것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은 그 양과 종류가 차원을 넘어서 종류도 많아지고 양도 독성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사 역시 보존적인 것은 그냥 영양주사입니다. 병원에서 잘 못 먹었을 때 맞는 하얀색 우윳빛 나는 주사 등등이 그것이며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 목적 중에 하나인 고농도 비타민C는 주사로 매우 높은 농도의 비타민C를 넣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치료, 세포 독성, 특히 암세포에 대해서 선택적인 공격성을 띠게 하겠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퍽떡 해요. 먹기도 바쁜데 주사까지 맞느냐? 맞습니다. 주사가 만능도 아니고 최선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사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관 수술을 했다거나 내지는 먹어도 흡수를 못하거나 내지는 간이 많은 약물을 소화할 수 없거나 대사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어떤 특정 약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조직까지 밀어넣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주사입니다. 주사가 미덕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입니다. 경구 투여보다 좀 더 많은 용량을 넣고 싶을 때, 순도 높게, 그리고 위장관 수술을 했거나 흡수가 저하된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소화에 대한 흡수율이 떨어졌을 때는 주사가 좀 더 효과적이고 장점이 있을 수 있는 선택,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많이 하시는 겁니다. 암을 굶겨 죽이는 방법이라는 한글로 책이 번역돼 나왔죠. 영국에 있는 제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암을 걸려서 그 투병 과정을 정리한 책입니다. 막연하지 않고 웬만한 의사들보다 훨씬 많은 공부를 해서 두툼한 책 한 권을 냈지요. 거기에 나오는 암을 굶겨 죽이는, 암의 대사를 차단하는, 암의 먹이가 되는 당과 지방과 단백질의 대사 과정을 차단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을 정리한 것이죠. 어느 환자가 찍은 겁니다. 하루에 이렇게 먹는다. 이지요. 옳다고 그러다는 얘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암대사 밴드, 이렇게 환우 모임에 들어갔을 때 어느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처음 이거를 접하고 이걸 먹으면 내가 낫겠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기생충 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사약, 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그걸 사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조제가 이만큼 되고 보니 이게 단가?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라는 내용입니다.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커다란 치료입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단기전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조감도,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 갈지, 어떤 치료를 할지에 대한 조감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전문가의 조언, 미우나 고우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제인의 책 뒤에도 이러한 서프리멘트도 중요하나 그것은 전체 치료의 일부임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지지 않게 나오는 것이 마음가짐과 운동과 식사,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주의에 대한 도움 등등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비타민 주사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대사치료 약물이 한 축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많이 한 어느 고수의 어느 한 분의 하루 일과입니다. 이분도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죠. 10년 이상 투병을 하시다 보니 자기의 하루를 이렇게 쫙 정리한 겁니다. 바쁩니다. 암 환자들 진짜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닦고 자기 먹을 거 먹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다 보면 그 어느 순간 치유가 가까워질